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갑에서 이렇게 이제 그 십천간 중에 마지막이죠, 그렇죠? 마지막이고 목화토금수의 수에 해당이 됩니다. 전 시간까지 이제 임수의 속성이나 임수의 성향 이런 걸 이제 살펴봤는데, 그리고 이제 수는 임수하고 개수가 있죠, 그렇죠? 개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고서에 보면 우리가 많이, 이건 이제 격으로 많이 잡아서 그런데, 수의 속성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윤하라고 했어요. 윤하. 그러니까 이게 저줄윤, 저줄윤. 그러니까 전 시간 신 할 때 종역에 대한 거를 살펴봤듯이, 저줄윤, 적실윤, 적실윤, 적신다, 젖는다, 그러니까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임계수일간이 지지에 어디에도 뭐 이렇게 화토가 없고 다 금수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삼합이나 방합이나 이렇게 국을 이루면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경우를 이제 윤합격, 격으로 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격의 모습보다는 이 윤하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임수와 개수의 속성을 구분하는 명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다 그게 곡직, 종역, 윤하, 뭐 이렇게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뭐 화 같으면 염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요 윤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뭔가 모이면 흐른다, 움직인다, 동한다. 이게 이제 그 임수의 성향이나 속성을 표현한 말이고, 이 윤이라고 하는 말은 개수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같은 수이면서도 지지에서는 해에서 자로 드러나고, 천간으로는 임에서 개로 드러나고, 또 요 숙이 물론 신월도 있지만 이렇게 개수가 들어있는 개수의 성향 속성을 보면 이렇게 자월, 또 천간의 개수, 축중의 개수, 이렇게 또 진중의 개수, 이런 형태로 각각의 개수들이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는데, 작용력이나 작용의 상태나 의도나 어떤 포지션이나 이런 거는 다 달라요. 천간의 개수하고 지지의 개수하고 자중의 개수하고 축중의 개수하고 진중의 개수가 그냥 모양새로 보면, 들어가 있는 지장간 글자로 보면 개수 이렇지만, 계절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겨울에 작용하는 개수하고 봄에 진월에 작용하는 개수하고가 다른 거죠. 근데 뭐 자세히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시간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개수의 모습이 뭔가 이렇게 적신다, 자양한다, 자양한다, 양육한다, 키운다, 이런 성향이 있죠. 사실은 임수는 이게 그 해수와 지지에서는 해수하고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천간에 이게 뭐 아이벨 임자도 되는 거고, 요 지지를 내리면 술해가 돼가지고 이게 술의 천문의 해수도 되는 거죠. 생명체의 본기 본체 운동을 하는 병화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신에서 배울 때 신에서 병이 되고, 유에서 사가 되고, 묘에서 술에서 묘가 되고, 해에서 절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무덤에 갇혔다. 근데
이 해에서는 완전히 흔적조차 없어졌다. 병화의 작용력이나 병화의 존재가. 처음 하늘 기운, 땅 기운이 태로 출발하고 이어지고 시작하기가 시작했다. 이게 자예요. 병화가. 그래서 일양이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임수의 모습이 뭔가 겨울의 대표 기운으로서 응축하고 압축하고 수렴하고 과학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비유될 수 있는 것이 그 블랙홀 같은 거죠. 모든 그 생명체들이나 빛이나 이런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그러면서 그 반대적인 그러니까 이 반대는 다 펼치는 건 병화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적인 임수의 작용인 거예요. 임수. 그러니까 이 임수는 해자의 임수, 이 해수에는 그 모든 이렇게 자에서부터 해자에서 시작해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때까지의 그 한 사이클을 돌면서 내가 경험하고 습득하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이랬던 성향들이 다 축적이 돼 있다요. 다 내재가 돼 있다지. 그러면서 병화는 흔적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그러면서도 이 천간의 임수하고는 다르죠. 유사성이 해수가 맞지만 그래도 해수는 이렇게 해중의 간목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내놓으려고 하는 뭔가 새로운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에서는 공이라고 하는데 공이 완전히 텅 빈 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뭔가 이게 과학으로는 현실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에너지로 꽉 차 있는 그게 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들이 수렴돼 있는. 그러면서 이 에너지가 극으로 수렴이 되면 이게 해에서 자의 모습이 되면 이 지장간에 있는 것이 임이나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월의 임의 모습에서 시간과 공간이 이런 그 자의 형태가 되면 천간의 임의 모습이 개의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렴하고 압축하고 이렇게 수축하고 통일만 했던 것이 그 에너지가 이건 이제 과학에서도 블랙홀, 화이트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모든 걸 빨아들인다. 그러면서 또 그게 되면 그 빨아들였던 에너지를 다 무한 방출 방사를 한다. 이런 에너지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자가 그 화이트홀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대로 모습은 아니지만 이 압축이 수축이 극에 갔기 때문에 그거의 반발력 반탄력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움직임의 변화에 그러한 기운이 태동이 된다. 태동이 된다. 이거 제가 기초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이게 옛날 그림을 보면 이렇게 씨눈같이 눈이 있거든. 눈이. 태극도에 보면 태극도에 이렇게 한 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점이 이게 자고 이게 그 12벽계에서 보면 이게 그 지뢰 복계가 되는 거죠. 지뢰 복계가 되는 거고 이 선풍 국계가 돼서 이렇게 오화 이런 데서 현상의 모습을 보면 어둡고 춥고 겨울 기운이고 여름 기고 분열의 극한의 분산 기운, 발산 기운이지만 요 안에서는 이 양으로 보면 양기가 이렇게 벌어졌지만 아주 실마리가 이 점의 작용에 의해서 그 꼬리를 물고 새로운 에너지가 태동을 한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이름, 이양, 이음, 삼음 그러면서 쭉 해서 유금까지가 해수인 거예요. 유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금이 곤괴예요. 유금이 곤괴. 모든 것들이 텅 빈 공간으로 다 빨아들이는, 다 수렴하고 수용하는 이런 에너지가 되고 이걸 다 채우면 이 압축이 극으로 가면 거기에서 이거를 극즉반, 극즉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물의 형태가 극으로 가면 수렴이 극으로 가거나 팽창이 극으로 가면 오히려 반대로 가려고 한다. 즉 물극,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필반,
물의 형상이나 변화 상태가 극으로 가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되돌리려고 한다. 이게 태극 운동의 모습인 거죠. 태극 운동. 그런 운동성이 처음 나타나는 것이 자중의 개수인 거예요. 이렇게 전월의 해중의 임수에서. 근데 이 에너지가 천간 운동할 때는, 천간의 순수한 에너지의 변화 운동을 할 때는 이런 해수의 성향을 갖던 임수가 개수로 바뀌는 거죠. 개수로.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성향이 있냐면, 이 개수는 요 필발머리 플러스 이렇게 천자를 쓰거든요. 필발머리라고 하는 거는 요 필발, 발하다, 발현하다, 이런 것 머리라는 뜻이에요. 뭔가 에너지가 처음 드러나고 발하고 발현되는 거예요. 발현되는 그런 형상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늘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에너지로 뭔가 블랙홀의 형상에서 이 일양이 희생을 하듯이 물극이 이렇게 그 음기로 꽉 차면 그 다음에 새로운 에너지가 태동을 해서 이게 시작이 되는. 그래서 예전 그 갑고을물에 보면 이 원래 개의 모습이 여기에서 비롯됐어요. 화살 두 개를 겹쳐놓은 것 같은. 화살을 예전에는 이게 어떤 살상도구 이런 게 아니라 그 도량형 대용으로 썼어요. 도량형으로. 화살 길이만큼을 가지고 뭐 길이를 잰다든지 뭐 이렇게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단위를 재는. 그래서 이 글자를 이게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 헤아릴 귀에서 나왔다. 헤아릴 귀. 개자가 헤아릴 귀에서 나왔다는 얘기야. 헤아릴 귀는 이렇게 암흑의 공간에서 피야가 구분이 안 되고 광명이, 색채가, 빛이 사라져 있는 암흑의 어떤 이런 수렴 공간에서 뭔가 기운 에너지가 태동을 해가지고 새로운 겨울을 지나서, 그쵸? 축 지나서 인으로 사이클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초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 색깔은 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수는 어찌 보면 겨울의 해자축에 개 자로는 못 붙잖아요, 그렇죠? 임자로 붙는데 이렇게 겨울 기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에너지는 봄에 초목을 키우려고 하는 에너지인 거예요. 초목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음양을 구분을 하고 피야를 구분을 하고 색을 구분을 하고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해자의 임계에 흑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일하게 동청룡, 남주작 이렇게 서백호, 북현무 얘기하는데 임계수를 현무라고들 많이 통칭을 해요. 현무는 조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암흑의 기운이다, 검은 기운이다, 이런 쪽으로 임계의 기운들을 현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는데 임수하고 개수는 다른 거죠. 임수는 오로지 모여가지고 어떤 흐르고 유동의 성분, 이렇게 좀 어떤 수평의 성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땅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려고 하는 이런 성분이라고 하면 개수는 만물을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여명들이 이렇게 달거리 같은 걸 하는 거를 천계라고도 해요. 천계. 그러니까 이런 달과 지구의 그런 인력 작용에 의해서 어떤 그 육체의 주기적인 변화가 있는 거, 이런 부분. 이렇게 뭔가 새롭게 암흑의 통일 공간에서 새로운 변화 현상들이 태동되고 시작되려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개수인데 개수는 만물을 부드럽게 하고 적시고 하는, 양육하고 하는 그런 성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수하고 개수의 성분이 같은 수기면서도 사뭇 다릅니다. 사뭇 달라요. 그래서 요 개수가 결국은 임수 다음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수는 간목에서부터
간목에서부터 쭉 바뀌어가지고 온 개수인 거예요. 개수. 그러면 이 간목은 목, 화, 토, 금, 수를 다 경험을 한 거지. 그렇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떤 지식이라든지 수 자체가 그렇지만 지식, 지혜, 예, 이런 성향 성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그 십천간을 좀 그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절, 이별, 회한, 이런 의미, 예, 임수하고는 달리 이런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도 이 개수는 그 다음에 결국은 다시 간목으로, 그렇죠? 다시 간목으로 출발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구상, 희망, 포부, 이런 성향 속성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중성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개수는 항상 천간은 오합을 하죠, 그렇죠? 갑은 기하고 합을 하고 이렇게 합을 하는데 임은 정하고 합을 하고 이렇게 개수는 항상 무토하고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토 만약에 일간 무토 입장에서도 개수를 합을 하면 이거는 재성으로 쓰는 거고 개수 입장에서는 관성으로 쓰는 거고 개수 여명이 무토를 쓴다라고 하면 배우자로 쓰는 거고 무토 일간이 예를 들어서 남명이라고 하면 개수를 그렇죠? 이렇게 배우자로 쓰는 거고 이런데 이게 조금 원사이드예요. 관계성이. 원사이드. 그러니까 개수가 무토가 개수를 만나면 이 무토는 좀 목화에서 이런 생장 기운이 극으로 다다라서 좀 터전이 또 이렇게 그 형태가 완성된 굳어진 그런 성분인 것. 즉 익었다, 노숙했다, 이렇게 인간으로 표현하면 늙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개수는 이렇게 아주 가벼운 기운이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자에서 축을 건너가지고 축중의 신금을 인중의 간목으로 바꿔가지고 요 개수가 결국은 이 목을 이렇게 을목으로 바뀌려고 하는, 이렇게 좀 들어올리고 싹을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싹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키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 속성 성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개수예요. 개수. 그런데 이 개수는 이 무토하고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토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표면토라고도 하고 올라가면 이걸 대기라고도 하거든요. 이 표면토도 되고 이면토는 기토가 되고 표면토가 되고 이렇게 대기를 쭉 싸고 있는 거를 무토라고도 해요. 무게합의 형상을 무지개라고 많이 표현하거든. 무지개. 예, 그러니까 이 개수가 가벼운 성분이기 때문에 그 무토하고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무토를 쫓아서 무토는 공간에 있고 하늘에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멀리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이상이 되는 거지. 무토를 지향을 해서 올라갔다가 이 대기가 차가워지고 이렇게 서늘해지면 현실적으로는 이 개수는 이게 또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가지고 지표면에서 대기권까지를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거를 달어천진이라고 표현해요. 적천수에서는. 천진, 하늘 나루터라는 얘기지. 즉 개수, 좌우묘유를 위로 올리면 을목, 정화, 신금, 개수잖아요. 그죠? 이게 다 좌우묘유가 도합기운인 거거든. 근데 자수가 특히나 이렇게 하늘 땅을 이렇게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향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변덕이 많고 이상을 많이 추구하고 이렇게 갑에서부터 임수까지 거쳐가지고 십천간을 다 돌았기 때문에 약간 경험도 많고 지혜도 있고 좀 애늙은이 같은 속성도 있고 그러면서 또 본인은 수기를 마감을 하고 간목으로 다시 재탄생을 해야 되니까 어떤 그런 이별, 단절, 회한 이런 성향도 있고 그러면서 다시 간목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재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이상, 포부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딱 규정 짓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임수보다도 개수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이러한 속성. 근데 분명히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하고. 그러니까 변덕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변덕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수기의 성향을 그대로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잘 적응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나 대인관계가 양호하고 좋을 수 있는 그런 성향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데 이 개수가 보면 기본적으로 사유축하고 그렇죠? 해묘미 운동을 해요. 해묘미 운동을. 그렇죠? 이렇게 금운동하고 목 운동을 한다. 목 운동. 개사, 개유, 개축, 그렇죠? 이렇게 개해, 개묘, 개미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6배합 중에 가장 긍정적인 게 개묘예요. 그래서 천을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 이 개수가 이렇게 목을, 그렇죠? 생기로 간목을 전환시켜 가지고 목으로 이렇게 펼쳐서 기르려고 하는. 목은 식신이 되는 거고 자식이 되는 거고 내 소질적성 재능이 되는 거고, 그렇죠? 내 베푸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천간에 이걸 딱 범천여물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밝고 명랑한 그러한 에너지가 이렇게 속성을 그대로 펼쳐가지고 묘목을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미도 괜찮습니다. 미도. 즉 해묘미라고 하는 거는 목운동을 개수가 적셔가지고 자양분이 돼가지고 생명체를 성장시키고 키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대로 뭡니까? 내가 식신으로 키우는 거죠. 개수가 내 작용력을, 그렇죠? 작용력을 생하는. 그래서 이렇게 개해나 개묘나 개미가 긍정적일 수 있는데 개해나 개묘 같은 경우 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천간에 임수라고 그랬잖아요. 해수는 모든 에너지들이 다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을정기 신계 중에서도 을목이나 정화가 가장 긍정적이죠. 정임 합목을 하면서 폐 형상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어떤 바다 위에 별빛의 물상이고 하기 때문에 정해가 괜찮은데 을목이나 개수 같은 경우는 봄, 여름에 봄의 기운 이런 에너지들이거든요. 성장하고 활발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을해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을목은 바람, 비둘기, 새 이런 건데 이게 해수는 어때요? 이게 해묘미의 목 운동을 하지만 해수는 아까 이 블랙홀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 정인으로 어렸을 때는 모친이 되는 거고 부모가 되는 거고 장성을 하고 일지가 채워지면 배우자가 되는 거고 배우자가 나를 생해주고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부모가 나를 도와주고 이런 에너지인데도 을목이 이러한 생기가 여기에 매이는 형상이 있어요. 매이는 형상이. 요 개해 같은 경우도 그런 작용력이 있지. 그러니까 개미도 다른 주에서의 작용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미는 사음이 운동의 분열 운동이기 때문에 분열의 극점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 미토를 여기에 미가 죽는 게 갑하고 개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가 죽을 수 있는 일간에 인묘될 수 있는 7살이면서 인묘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칫 다른 주에서 영양이 딸리면 일간이 인묘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멘탈에 대한 부분이 좀 올 수가 있어요. 올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묘미로 매칭이 되는 거는 일간 개수가 뭔가 이렇게 그래도 역량을 펼쳐서 생명을 키운다라는 의미가 있고 여기 사유축은 그렇죠? 사유축은 이미 생기를 봄, 여름 기운을 거둬들여 가지고 수렴하고 결실하는 운동 에너지잖아요.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뭔가 숙살 기운 같은 게 있는 거지. 그 중에서도 개유하고 개축은 요거 내리면 자유가 되는 거고 자유 뭐가 돼요? 파가 되고 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축에 육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축월의 자나 자월의 축 같은 경우는 꽁꽁 그 자축의 합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어서
굉장히 얼어 있다도 되는 거예요.